자, 정혜민 차장의 기업은 오늘 역시 그 약간 맥락은 비슷하지만 다 비슷하네. 메타버스 주제를 통으로 봤을 때는 동은하나텍 이렇게 보는 거고 김명 매니저도 비슷하네요. 네. 어버브 반도체. 오늘은 그냥 뭐 다 결이 그쪽으로 좀 모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럴 때 이제 의료기기 하나 이제 정명민 차장이 툭 넣어놨으면은 또 히트 칠 텐데 이따가 다시 봅시다. 네. 네. 자, 지금 김명 매니저의 어버브 반도체. 네. 어버 반도체는 뭐 사실 뭐 홀로그램을 만들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던 뭐 세탁기를 만들던 뭘 만들던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MCU 칩을 아. 설계하는 이제 아까 삼성전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스위스의 ST 맞아요. ST 마이크로. 반도체, 제가 네. 그래서 오늘 오. 어버 반도체 이제 준비한 그러네요. 거예요. 어제 사실 그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완전히 묻혔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 쪽에서 좀 좋은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위스 이제 ST 마이크론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MCU 칩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CU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네, 맞아요. 16나노 공정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5나노 이하 이제 미세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10나노 이상의 요 공정도 지금 미세 공정을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6나노 특히나 이 ST 마이크론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CU 칩을 파운드리를 맡겼다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TSMC와 또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신호탄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텔의 이제 서버용 칩 맞아요. 또 수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제 완전히 묻혔거든요. FOMC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어제 동시호가에 그냥 딱 상승 전환시켜 놓고 마무리가 좀 잘 됐었기 때문에 뭐 오늘이라도 그런 호재들은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봐볼 만한 기업이 어버브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MCU 칩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설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MCU 칩은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좀 통용되는 그런 칩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그 자율주행 전장화가 됐을 경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MCU 칩 이게 또 하드웨어예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전장 쪽에 사업 역량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다라는 걸 좀 추측을 좀 해봤을 때 사실상 아직까지도 저는 M&A의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소문에서 이제 앵커님 제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분할 얘기 지금 네네네네.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분할과 그리고 이제 그 전장 쪽에 투자를 하는 이제 신규 M&A,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전장 쪽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뭐 MC넥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RFHIC도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자율주행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의 전장화가 됐을 경우에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버브 반도체가 원래는 가전 쪽에 좀 치우쳐 있는 MCU 칩을 이제 개발을 하다가 네. 8비트에서 이제 32비트 개발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전장용 MCU 칩 개발도 이제 상용화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좀 됐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버브 반도체가 실적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연초에 19,0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었는데 올해도 실적은 작년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한 170억 후반대였는데 올해도 최대 실적이 이제 경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 2, 3분기 매 분기 다 지금 호실적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주가는 지금 보시면 올해 3월, 4월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이면 내년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장용 MCU 칩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 12,650원인데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매수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1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리스크 관리 가격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명민 매니저의 어버브 반도체 위치도 싹 적당히 괜찮고 네.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니까 물론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싸요. 정말 네. 쌉니다. 네, 팹리스 회사 치고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용이하다. 그리고 또 네. 반도체자 들어가는 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네. 반도체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다시 또 뭐 한번 주목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네요. 네. 동의? 동의. 예. 네. 그럼 여기서 반대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MCU 쪽이 뭐 좀 공급 부족
에서 조금 이제 탈피할 이게 저도 어제 하도 MC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마블 그건 줄 알았어요. 컨텐츠 무슨 이슈가 있나 했는데 네. 삼성이 그거를 또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삼성이 저렇게 수주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급망이 문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컸구나. 이제는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현미 전 시간 다 되셨으니까 한마디만 오늘은 좀 덧붙여도 되나요? 하셔도 지금 돼요. 안 가셔도 돼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하셔도 돼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특히나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 공급망 문제가 계속 좀 제기가 되면서 자동차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핵심적인 원인이 TSMC 쪽에 너무 이게 파운드에 다 치우쳐 있어서 몰려 그런 있어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한테 맡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회사한테 계속 맡기자. 네. 그런 이제 좀 부류였거든요. 안정성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ST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쪽에 맡겼으니까 네.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요 이슈가 내년에 진짜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동차 수급 차질이 이제 해소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어버 반도체 한번 보시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폄훼하려고 TSMC에 못 가니까 일로 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삼성전자를 믿어봅시다. 자, 오늘은 관련돼서 어버 반도체 얘기했고요. 내용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 한번 참고하시고 가격 전략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오늘 이벤트 네, 목요일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오후 4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기업 네. 들어봅시다. 어, 동훈 아나텍. 어버브 반도체 동시효과 후끈하네요. 뭐 개장을 해봐야 하는 거고. 7%대. 예. 김현민 파워가 좋잖아요. 네, 요즘 질수 없다, 늘 정경민 그랬어요. 파워. 늘. 네. 동훈 아나텍 또 무게는 한번 네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꾸 동훈 아나텍 너라 한번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라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 동훈 아나텍. 동훈 아나텍. 네. 요즘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사실 이제 애플과 오큘러스 이제 퀘스트 3죠.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돌아가고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고 최근 들어 LG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LX 세미콘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거에 이면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 오늘 앵커께서 던져주신 이 첨단 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수혜주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잘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 일단은 조금 이제 시각을 좀 좁혀서 뭐 애플이나 오큘러스나 뭐 이런 좀 XR 쪽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 좀 견조한 시세가 있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뭐 주가는 조금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는 뭐 제법 올라왔는데 뭐 아직도 뭐 1,500억대의 시가총액입니다. 동훈 네. 아나텍 같은 경우. 더 싸네요. 아까 어버번. 네네네. 일단 그 뭐 애플도 이제 대략적인 스펙이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카메라 모듈 뭐 13개 그리고 뭐 3D 뭐 센싱 모듈도 뭐 되게 복수로 많이 좀 들어갈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단순했던 VR 기기에서 진화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쨌든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하드웨어의 시작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이제 이렇게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VR도 VR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햅틱 기술, 그러니까 햅틱 기술이라면 우리 이제 손에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 기기들하고 좀 연동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가상 체험을 조금 더 우리의 감각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강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동훈 아나텍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황상 이 뭐 애플이나 오큘러스와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 뭐 동훈 아나텍도 그 중에 한 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바로는 뭐 테스트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동훈 아나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좀 고만고만한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포커싱도 있고요. 그렇죠. 예, TOF 있고요. 네.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네네. TOF 있고 뭐 햅틱 기술도 있고 뭐 LED 드라이버, 지문 인식 이런 것들 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OIS는 이제 손떨림 방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센서 위주의 이제 반도체 제품이 대부분의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그런 휴대폰에서 사용되던 그런 기술을 XR로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으로 보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바닥 대비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좀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반등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소위 말해서 터졌다 그리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신 쪽이 조금 견인하는 세가 이 세력이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세 번의 좀 저점을 잡고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양호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를 품고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정도 한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9,00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이제 좀 뭐 적절한 좀 매수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언급하시는 거 보면 뭔가 좀 변화는 있을 수 있고 물론 매번 저러다 이제 수치나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번엔 조금 색깔이 다를 것 같다 네. 생각이 드네요. 동원하나텍은 얼마 전에 NDR 할 때 들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을 좀 다시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유민 차장이 오늘 동원하나텍 내용 정리 또 요약한 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전고점 정도의 목표가, 뭐 손절가는 뭐 기계적으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여유 공간을 잡고.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저렇게 제시 또 친절한 정경민 씨가 해주셨습니다.